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직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대 이슈는 바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였습니다. 뉴스라이더 백지원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직송 뉴스 재표결 결과부터 키워드로 배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부결입니다.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21대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렸는데요. 이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의 윤관석, 이수진 의원 2명이 불참했고요. 출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이렇게 결국 부결됐습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한 이후에 한 주 만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앞서 이제 재적 의원도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3분의 2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 가결이 훨씬 많은데 무슨 부결이지? 그리고 뉴스 보니까 17표 차 부결 이렇게 나오던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 그러니까 이제 제2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이 되는데요. 오늘 참석한 인원이 294명이니까 여기서 3분의 2가 되려면 19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찬성표가 179표가 나왔고요. 그래서 가결 조건에 17표 차이가 나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네, 오늘 재표결 앞두고도 여야에서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을 단속하겠다. 그리고 이탈표가 나오도록 또 움직임도 야권에서 많았는데 결과를 보면 일단 무효도 4표가 있고요. 그래서 이탈표 분석 자체가 꽤나 이제 전보다는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간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통과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인원이 김웅, 안철수, 그리고 유이동, 최재형,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입장 발표를 한 김근태 의원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이 무기명 투표라서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국민의힘 의원 수가 113명, 그런데 투표 결과 무효 4표. 이렇게 되면 이탈표가 거의 없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가 이탈표가 없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의 반응, 저희 또 지역의 의원 반응을 들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백주연 리포터가 여당 인사부터 먼저 인터뷰로 만나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본회의가 끝난 뒤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두 의원과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오늘 재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당초에 예상됐던 대로입니다. 언론에서 여러 추측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당 소속 의원이 115명이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5명이 반대 표명을 했는데 오늘 111명이 부표를 던졌죠. 이 특검이 반대한다는 표를 던졌고 17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4명의 이제 무효표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1명이 아예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당초에 예견됐던 대로 되었다 생각을 하고 우리 당에서 당초에 반대 표명을 찬성 표기를 하겠다고 공식 표명을 했던 분들이 만일 정말 찬성표를 던졌다면은 이 부표를 포함해서 오히려 한 4표 정도 민주당이 오히려 이탈했다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는데 이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막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본회의 전에 의회 총회 열고 단속을 많이 하셨잖아요. 효과가 단속이 아니고 이 특검의 문제, 특검 논의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여야 이재명 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 간에 청와대 용산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단독 회담이 있었고 그 회담에서 이제 많은 협치를 약속을 했고 그 결과로 이태원 헬로윈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최상병 사건도 여야 합의로 사건을 진상규명을 밝히자라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들은 진상규명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진상규명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대통령의 개입설을 부풀리면서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쓰고 있다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공명한 비밀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정의 그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금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해서 그 수사 결과를 보고서 특검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 당의 수정된 입장이고, 만일 22대에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된다면은 그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받아본 뒤에 재논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전에 이제 찬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그 5명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또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신에 대해서는 그 의총에서 누가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분들의 소신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전체적인 국회의 판단은 이것이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민주당의 정략이다라는 판단이 더 컸기 때문에 그 판단이 전체적인 당으로 모아진 것이고요. 그분들은 생각은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게서 우리가 자꾸 이걸 반대를 할 경우에 국민들이 더 큰 오해를 부른다는 또 그분들만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22대 네.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네. 밝혔는데요. 네. 그 22대로 가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아무래도 좀 적기 때문에 더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이게 좀 막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22대 국회 개원이 되고 실제로 이 법안이 논의될 때쯤이면은 저는 공수처와 또 경찰이 수사가 거의 마무리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수사에 따라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요. 만일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바로 즉각 저희들은 민주당 법안을 가지고서 협상해서 정말 더 진실 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텐데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이게 벌써 1년이 지나게 됩니다. 지난 7월 달에 순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또 몇 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상규명은 이제 1년을 넘어서 가을에나 착수하게 되는 그런 또 모순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대 초에, 일단 22대 국회 초에 바로 저희들은 공수처와 경찰이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그걸 바탕으로 적절한 규모의 공수처를 다시 만들든지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이후에 백준 리포터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영두 의원 만나봤고요. 자, 오늘 국회 뉴스 보면은 또 해병대 예비역 연대 모습도 계속 잡히더라고요. 이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단이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이 법률 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도 본회의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전부 이제 여당 의원들도 뭐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하기를 바랬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제 노해병부터 이제 젊은 해병까지 굉장히 격분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심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흐느껴 울거나 뭐 다양하게 굉장히 실망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되었지만 아직 22대 국회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무조건 드러날 것이다. 다만 시기가 빨랐느냐 늦어졌느냐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탈표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왜 네. 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산 눈치만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 이것이 특검의 독소 조항이다라고 주장도 했었고 또 예. 국민의힘에서 VIP 경로소를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었고요. 예, 독소 조항은 일단 허위 사실입니다. 대한변협이 최초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은 거기서 2명을 추릴 뿐이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야당이 독점한다고 볼 수가 없는 구조죠. 대한변협이랑 대통령이 임명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수사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수사 대상자가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혀 공정하지 않은 구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실을 충분히 배려해가지고 최종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해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검 추천권을 가지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부결이 되면서 야권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 일주기가 우리 최상병 사망 일주기가 지나고 나면 중요한 통신 기록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또 우려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7, 8월이면은 이제 통신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고 아마 그것을 법률가 검사 출신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이번 특검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 것이 바로 그 점을 노리고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거가 다 삭제되고 난 뒤에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려는 저는 그런 수작이다. 증거 삭제되면 당연히 수사가 어려워지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여럿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나와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 김규현 변호사 입장이었고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좀 실망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박주민 의원 필두로 여권 이탈표 늘리기 위해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생각일까도 궁금해집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예. 민주당으로선 믿을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정부 여당의 불리한 현안을 주도할 수 있고요. 이 이탈표 숫자에 따라서 국정 동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천자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이탈표 늘리기에 더욱 공을 들였다는 후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권의 이제 우리 지역 의원도 비슷한 생각일지 제가 궁금해서 이번엔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 통해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김정호입니다. 예, 김정호 의원님 일단은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민주당에서도 예상은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21대 국회 구성이 이미 3분의 1을 저희가 넘을 수 없는 한계였거든요. 당연히 부결을 예상했는데 표도 보면 찬성은 우리 야권 전체 179명, 그다음에 반대하고 무효표가 115표거든요. 딱 국민의힘 표입니다. 이번에 무효표 4분의 경우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뭐 찬성하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당론으로 부결 결의하면서 예, 그냥 기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79대 115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예상을 했던 거고 예, 이제 아마 전선 민심을 거역한 이 그 부결 사태에 대해서 역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예, 진짜로 단행 열차가 이제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숫자로 보면은 충분히 이제 의원님의 그 분석이 설득력이 있을 텐데요. 앞서 이제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비밀 투표지 않습니까? 무기명 투표라서 오히려 범야권의 이탈표가 있었을 것이다. 뭐 야권 입장에서는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흔드는 내용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거는 21대하고 22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22대 총선의 민심 예, 탄핵 특검에 대한 그 국민들이 192석을 몰아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예, 21대에서는 어려웠지만 22대에서는 더 폭풍으로 쓰나미로 그렇게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번 뭐 결과는 부결이 나왔지만 오히려 22대 국회 개원하면은 이것은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오늘 또 우리가 예. 부결되고 난 다음에 예, 야 7당이 이렇게 규탄대회를 하면서 22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예, 이 그 최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해서 그 가장 신속하게 예, 그렇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예. 결의를 했고요. 당론 1호 법안으로 예, 재추진하겠다 예. 이 말씀이신 거죠? 이제는 뭐 예, 국민 저항권 행사 탄핵 발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수순으로 치닫고 있다. 예.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개원에도 또 200석 안 되는 거잖아요. 범야권에서. 그리고 예.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올라오면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이미 막 밝혔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7당이 192석이거든요. 예. 8석이 모자라죠. 이미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권을 늘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요. 예. 이것을 아마 22대 당선자들이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하. 그래서 예. 그때보다는 21대보다는 이미 상당한 약진이 있었고 이것은 새로운 정치 지형이라고 보고요. 예. 또 그렇게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얘는 뭐랄까 국민들의 저항권이 쓰나미처럼 예. 몰려올 거라고 봅니다. 21대 국회 내일이 이제 임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22대 개원하고 또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됐기 때문에 아마 이 주제를 통해서 다시 의원님과 전화 연결 혹은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해을의 더불어민주당 김종호 의원과 생방송 중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대로 21대 국회 내일이 임기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참 갈등 이런 것들만 반복됐던 것 같고 협치를 지켜보기란 좀 어려운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유독 이 여야 대치 국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총 10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때마다 정부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비판하고 야당은 정부 여당의 독선을 탓하면서 소통과 협치가 실종이 됐고요. 진영 간 대립이 격해지면서 사회적 균열이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민생 현안들이 뒤로 밀려났다는 점이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21대가 지나고 이제 22대가 개원할 텐데 부디 좀 협치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그렇죠. 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아예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속 뉴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라이더 백종현 리포터 일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